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스터디 상담을 했고 2부도 역시 스터디 상담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종목을 리뷰할 수 있는 시간과 연동이 돼서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위주로 종목을 브리핑 해드리니까요. 내 종목을 좀 이해하는데 어렵거나 내가 예측하는데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카카오페이. 매수가 비중은요? 32,670원에 10%. 최근에 사셨나 봐요. 네네. 이제 한 2주 가까이 했어요. 네, 카카오페이는 이제 PG사라고 그래요. PG, 그러니까 핀테크 쪽.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업종을 봤을 때 해외 쪽이 아닌 국내 쪽이잖아요. 그죠? 네네. 국내 쪽은 이제 관세 영향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관세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기술 수출 기업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내수에 소지되는 소비 섹터 같은 경우는 잘 견디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또 카카오페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이 업종은 떨어질 확률이 많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냐라고 봤을 때는 어떤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올라갈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자꾸 올라가다 빠져가지고. 올라가다 빠지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자리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는 이제 국내 내수, 이제 금융, 그다음에 인터넷은행, 그다음에 이제 증권, 보험, 그다음에 식품, 그다음에 내수에 소진되는 유통업 쪽, 그래서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그다음에 엔터, SM, 그다음에 화이브 막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는 좀 농론할 수 있어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네. 이번에 좀 팔지 마시고요. 이거 상반기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4만 원까지 우리가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 해도 돼요. 추가 매수 자리가 들어오면 요 라인이라 그래요. 요 라인 자체가 이제 매수의 이제 봉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N차 패턴이라 그래요. 패턴은 뭐냐면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누르고 옆으로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다시 횡보해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려요? 이 저점.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제 저점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누군가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악어 이빨이라 그래요. 이렇게 악어 이빨.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악어 이빨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악어 이빨이 이렇게 쫙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쫙 여기도 딱 이렇게 입 벌리고 있죠. 이렇게 쫙 나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어 이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추세라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4조가 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메이저들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면 알아요. 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기관, 외국인, 연기금, 금투 이제 돈을 운영하는, 집행하는 이 기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빨간 게 들었다가 계속 들어오죠. 여기. 들었다가 나가다가 이러다가.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기관도 있고 그죠? 외국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투, 보험, 투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금 있죠? 네네. 연기금이 최근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요. 연기금이 들어온다는 건 이 연기금이 매번 특징을 얘기했죠. 아무 때나 주식을 안 사요. 네. 싸야 사요, 싸야 사요. 이거 좀 싸다.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다. 그럼 매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 가격대를 보면 이 최근에 만약에 비싼 가격이라면 연기금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오래 갖고 갈 수 있으면 최고로 쌌을 때 사서 오래 가는 게 나한테는 효익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 좀 싸다고 인식됐기는 연기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은 나도 같이 사면 되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까도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라는 게 이제 수급 논리고요. 그 다음 업황 얘기했죠. 해외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에 소진다는 종목들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우리 정치적인 이슈가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쪽에서 이제 돌아가 이제 내수 증작이라는 그 카탈로그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이 또 이제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기잖아요. 소비를 지금 부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소비 섹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과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자, 끝났죠, 이제. 그때까지. 네. 2만 8천 원까지 안 떠. 지금 2만 9천 얼마 왔다가 올라가고 자꾸 이더라. 그거는 이제 매물대라 그래요.
이제 그걸 흡수해야 돼요.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가격대가 여기 보면 되게 많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람이 요때 산 사람들이 있고 또 요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보면 여기 내 가격은 팔 거야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이거를 이제 이기는 힘은 뭐냐? 업황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기려면 그 물량들을 나온 물량을 받으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업황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있나 없는지. 근데 있는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물량을 다 소화하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뚝 떨어지고 거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떨어지는 게 가격을 방어하나 안 방어하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계속 방어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죠? 잠깐 내려오더라도 바로 반등을 하고요. 바짝 내려오더라도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 가격은 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단 진사성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건 누군가가 추세를 만들어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스토리텔링, 펀드메탈과 그 다음에 가격 이론. 가격이 싸냐 안 싸냐, 그 다음에 그 주체는 누구냐. 이걸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추가 매수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변수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추가 매수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하루에도 뭐 29,000 얼마까지 떨어졌다가 또 막 올라가고 있겠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급등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네. 이제 막 급등을 하다가 쭉 밀렸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정책이 어떤 거 쓰냐라는 것들에 그래서 금요일 날 가만히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그다음 셀트리온 여기 막 그렇게 막 움직이는 걸 봤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책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 리스크가 조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막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호적이죠. 예. 이제 카카오 관련주들은 좀 내 플랫폼 관련주들은 제약바이오 플랫폼 쪽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센 거라 올해는 조금 상반기에는 좀 끌고 가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 4만 원까지. 그럼 지금 가격에 처매를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네. 그 대신에 좀 긴 호흡으로 가셔야 돼요. 단기로 보지 말고 그냥 좀 저는 길게 45,000원까지 봤었는데 4만 원만 볼까요, 그럼? 이제 45,000원이 잘 보시네. 45,000원 왜 보셨어요? 그거 매울 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잘 하시는데 왜요? 그냥 맞아요. 잘 보시는 거예요. 보고 계속 공부를 하죠. 아니 잘 보세요. 그거 원래 35,000원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4만 원까지 본 거는 이제 이 위에 저항대가 있어요. 이제 저항대가 뭐냐면 이 머리에 저항이 있죠. 여기 머리 위에. 네네네. 여기 이제 부딪히는 가격이에요. 이게 저항이 딱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건 센 건 아니에요. 그 매물이 이제 45,000원이 맞고요. 여기가 이제 세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하고 저거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연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네네, 맞습니다. 그럼 최대한 짧은 가격을 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45,000원이나 5만 원을 제시해 버리면 3만 원대도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안 파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짧게 잡는 거라 그걸 좀 양해해주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시청이 보시는 분이 맞아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높게 잡아버리면 4만 원에 놔도 안 파세요. 그러면 밀렸다 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통화가 연결된 분들에게는 목표가를 짧게 잡아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른 요 정도 왔을 때. 네, 그래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보신 눈은 딱 맞아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농론할 수 있다. 4만 원에서 넘어간다 그러면 4만 5천 원까지는 가고요. 4만 원에서 못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그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LS 일렉트릭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2만 2천에 50%요. LX도 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빠지죠? 아니 그 회장님이 주식 사지 말았잖아 나보라게. 예. 고마 뚱뚱 니들이 환장하게 돈 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항상 그래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사는 거는 다 이제 이슈라고 그러죠. 이게 전력 전선 관련주는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리포트가 문제예요. 증권사에 발행하는 리포트들. 앞으로 막 한 뭐 3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가 뭐 2배 이상 간다.
이런 리포트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리포트대로 움직이질 않고 가격 이런 대로 되게 많이 움직여요.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손해를 보는 가격이 16만 원, 17만 원에 있어요. 그때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30만 원 목표가를 상행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가격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이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가가 높냐 얇냐 이거부터 판단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격 위치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한번 가만히 볼게요. 이게 이제 업황이 어떻고 앞으로 더 좋고 이걸 배제해놓고 가격을 보는 거예요. 이 가격은 얼마부터 시작했냐면 5만 원부터 시작해갖고 3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면 5만 원부터 시작했던 주식가가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보세요. 높아요, 안 높아요? 높습니다. 1번, 2번, 3번.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예. 3번에 가 있잖아요? 3번 언저리에 있죠? 예. 제일 높게 사지 않았어요? 저는 그 30만 원에서 떨어질 때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사실 예, 이유가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예. 아니,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이 가격이 좋은 거지. 이 가격이 좋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요 예. 가격이 좋고 요 가격이 좋은데 굳이 여기서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개인들 다 물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주가라는 건 수급 논리라고.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거든요. 그럼 누가 팔겠어요, 여기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을 팔고 개인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물량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밭도토치를 하는 거예요. 주가라는 건 매수. 매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꼭대기 가격에서 이 개인들이 왜 매수해야 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살 때는 앞으로는 높은 거 사지 마세요. 그냥 높잖아요. 여기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20만 원 갔다가 다시 30만 원 갔는데 왜 30만 원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면 되지. 이거보다 싼 주식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가 들어가서 사야 될까요? 그건 좋다고 하니까, 그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좋다고 하니까 떨어지면 계속 사는 거예요, 그죠? 맞죠? 예. 근데 앞으로 계속 초점도 뜨고 해갖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돈 가지고 이걸 사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무서운 자리예요. 이 자리 30만 원 꼭대기에서 이리 시청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게 앞으로 더 갑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갈 건데 5만 원짜리가 30만 원 갔는데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대응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걸러서 우리가 필터를 해서 들어야 돼요. 앞으로도 시청자님께서는 주식을 살 때는 높은 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이제 시청자님이 안 사면 돼요. 그 높은 건 어디냐? 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보면 돼요.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저점 여기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이 주식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가격이 어디냐? 이거 먼저 보세요. 그럼 저는 안 사요. 왜 그럼 5만 원짜리가 30만 원에 6배 올라갔는데 그 옆에서 얼마나 더 큰 수익을 낸다고 사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가격이 높은 거는 그만큼 핸디캡이 있어요. 그럼 이 종목 어디까지 떨어지냐? 15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15만 원까지 떨어져요. 그럼 이제 올라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 이런 주식들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고점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값까지 떨어져요. 50% 정도 빠져요. 그래서 고점 찍으면 40에서 60% 정도 조정을 줘요. 그 다음에 여기 40에서 60% 또 조정을 줬어요. 그럼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안 팔면 밑으로 많이 빠져요. 왜 그러면 추세가 꺾인 자리라 나는 이제 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0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얼른 파셔야 돼요. 알겠죠? 더 사면 안 돼요. 한 번 더 반등 들어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중간가까지 올라오거든요. 그 머리대라 그래요. 이게 이제 21만 원, 22만 원대 여기서 꼭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예. 더 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더 사면 잘못하면 많이 밀려요. 업황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으로 그동안 이제 인프라라 그래요. 인프라 투자했던 바이든 정책의 투자라고 하려고 했던 뭐 전선, 변압기, AI, 데이터 센터 다 이제 축소가 돼요. 투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연기가 되고 축소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위쪽으로 딱 들어오잖아. 그럼 얼른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사고 다음부터는 높은 거 사요, 사지 마요. 예, 안 삽니다. 알겠죠? 꼭 저랑 약속하셨어요? 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멘토님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넷마블이고요. 넷마블 사셨어요? 가격이 얕으면 좋을 건데.
68,000원이. 아, 좀 높네. 그죠? 근데 원래는 가격이 오래됐거든요. 되게 네. 높았는데 네. 지금 많이 낮춰놨는 거예요. 또 낮출 수 있으세요? 더 낮출까요? 더 낮춰요. 아, 네. 너는 무슨 확신이 있어서 더 낮추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왜 더 살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가격 이론이라고 붙는 거예요. 이제 주식이라는 네. 거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통계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은 정답이 없어요. 전문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주식이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전문가는 없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예측할 뿐이에요. 근데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저도요. 틀리면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 네. 툴이 자체가 시청자님보다 제가 경험을 많이 했고 주식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 그 데이터가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론할 수 있는 그 가정을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주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없어요. 없어. 다만 예측의 툴대로 이런 형태에선 이렇게 올라가더라. 아니 뭐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몸이 쑤시니까 비가 오더라. 아마 내일 비 올 거야. 이게 통계거든요. 주식은 통계예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경험이에요. 얼마만큼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 종목의 가치를 이제 기억하는 거죠. 오랜 시간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가격의 이론이라 그래요. 그럼 이 가격은 왜 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가격에서 이제 추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사람이 싸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물건을 살 때 싸다 비싸다를 보고 품질을 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100원짜리가 50원 됐다. 그러면 사잖아요. 그죠? 네. 이 마우스가 이게 지금 보이시죠? 마우스가? 이게 네. 100원짜리가 50원 됐어요. 내가 이거 사고 싶어요. 120원에 사는 게 나을까요? 50원에 사는 게 나을까요? 50원에 사죠. 이거 50원에 사면 야 이거 사야죠. 그러면 이거 6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됐어. 사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죠. 많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봉이 네, 빨갛게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 이제 조금 너무 이제 오래됐으니까 조금- 막 팔고 싶죠, 이제는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바닥 사고 심리라. 싶은 네.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바닥 심리라 그래요. 근데 저거 잘 봐봐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흔적을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의 흔적. 이 종목은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봐봐요. 근데 가격은 싸죠. 왜 그러냐면 네. 20만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됐어요. 그럼 다시 네. 20만 원 가기는 되게 오랜 사이클이 빅 사이클이 걸려요. 되게 그렇지, 드물어요. 예. 이게 주기는 대형주는 8년 걸려요. 긴 건 12년 걸려요. 네. 포스코홀딩스는 저 고점에서 이 고점 오는데 12년 걸렸고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8년 정도 걸렸어요. 레벨 단위. 이 고점에서 네. 물린 사람이 이 고점에서 수익 나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 고점에서 이 종목의 고점이 올라오면 이 기간이 거의 4년 걸려요.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또한 안 네. 올라오는 종목도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18만 원짜리가 지금 만 원대가 있고요. OCI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에 걸리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어느 네. 자리에서 싸다고 인식하는 가격들이 있어요. 잘 봐봐요. 이건 이제 그래프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기술적 분석이에요. 봐봐요. 이 자리에서는 양봉이 들어오죠. 이 자리에서는 양봉, 그죠? 이 네. 자리에서는 또 뭐가 들어와요? 또 양봉.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자리에서 이제 밀려요. 그죠? 네. 요 가격이 얼마냐면 7만 원짜리예요. 그죠? 네. 7만 원 되면 뚝 떨어지고, 그죠? 뚝 떨어지고. 네. 또 이제 어떻게 되냐? 4만 원대 되면 또 올라와요. 올라가고. 그럼 또 지금 어때요? 여기 보면 양봉 하나 4만 나왔죠? 원. 4만 원 네. 됐으니까 또 양봉 들어왔죠. 양봉이라는 건 뭐예요? 아, 이게 싸다고 인식하니까 누군가 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또 네. 이 종목은 7만 원 갈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6, 7만 원 정도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있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시장 빠졌는데 월봉 4월 들고 3월 들어서 얘는 4월 달에 지금 계속 시장 첫 주에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네. 이 종목은 양봉이야. 그러면 네.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죠. 네. 그럼 잘하면 더 사버려요. 아, 네. 그때까지 끌고 가면 되죠. 내가 여유가 있다. 이번에는 내가 팔 거야. 기존에는 흘려보냈고 자 여기서 네. 한 번은 흘려보냈고 요 두 번은 흘려보냈고 여기 세 번은 흘려보냈어. 야 이번에 흘려보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더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네. 네. 그건 예측 가격 이론이잖아요. 가격의 형태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냐 없냐 우리 판단하거든요. 재료. 네. 이걸 움직이려면 너도 나도 나도 살려가는 이슈가 있냐 없냐 이걸 판단하거든요. 네. 근데 게임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세의 영향을 안 받는 업종이죠.
네. 게임은 관세 영향 안 받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수출 기업이 아니야. 수출보다는 내수에서 소진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이제 중국 쪽이에요. 중국 게임 개방, 판호 개방이라 그래요. 그동안 막혔었거든요. 그걸 아마 지금 한알령 때문에 이제 해제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시장 빠질 때 엔터 게임주들이 잘 버텼던 거예요. 그러면 4월 달에는 이 관세 영향에 벗어난 종목 중에 이 게임주도 한번 순환매가 돌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그래서 네.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가격은 추가 매수해서 좀 긴 호흡으로 가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 그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사서 한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게 네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급 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다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네.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 투자. 연기금 또 들어오고 슬슬 들어오잖아요. 여기 메이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싸다는 네네. 얘기예요. 그러면 같이 사면 되잖아요. 개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네. 개인들의 네. 돈을 뺏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과 반대로 네. 가야 돼요. 개인들이 팔면 올라가고요. 개인들이 사면 떨어져요. 이게 이제 네. 게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또 수급 이론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는 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는 내가 네. 좀 더 사서 내가 한번 이 방법론적으로 내가 대응을 해서 내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를 내가 기억할 거야 라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더 사요. 왜? 행동도 있어야 수익이 들어오는 거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해봐야 돼요. 손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수익 날 수 있는 앞으로 계속 수익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의 기법들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행동도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센트리온, 셀트리온 네. 사셨어요? 네, 센트리온 어떻게 하다 보니 100%가 돼버렸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가 19만 한 4천 원 되고 네. 비중이 한 100% 어떻게 돼버렸네요. 아, 그러세요? 무서우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센트리온은 뭐 무섭진 않은데요.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뭐, 궁금하세요? 이게 이제 내가 그 지난번 12월, 지난 작년 11월 달에, 네. 12월 달에 원래는 그 배당 받으려고 조금 더 사가지고 이렇게 채워놨거든요. 네. 이거 하려고 뭐 이제 네. 했는데, 한 20만 원 가면 팔라 했더니, 영 안 되고, 그렇게 자꾸 떨어져서 뭐 하니까. 많이, 잘 번다는데 왜 그런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에요. 버릴라게도 아까운 네. 주식이고 안 사면 속상한 주식. 근데 나를 괴롭히는 주식이 삼성전자잖아요. 우리나라 네. 1등 기업이잖아요. 시가총액 1등인데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죠? 네. 언제 샀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죠. 없으면 아쉽고 있으면 속 썩고. 근데 그 가격이 높으면 무조건 속 썩고 가격이 싸면 무조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셀트리온이라고 봐요. 저는 이제 비중이 이제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은 비중을 가지고 사람들이 잘 샀어요, 못 샀어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비중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내가 두렵지 않으면 100%도 상관은 없어요. 그 비중의 차이가 어느 분들은 이 종목 5% 사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20% 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한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렵지 않아요 물어봤잖아요. 안 두렵잖아요. 그러면 이 비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견딜 수 있는 비중인 거잖아요. 근데 견딜 수 있다고 다른 거 했으면 더 많이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내 100%에도 난 건질 수 있어. 셀트리온이니까 삼성전자 100% 사가지고 떨어지면 우리가 이거 시간이 되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저기 코스닥 시가총액 작은 것들 잡주들 샀으면 진짜 잠 못 잘 거예요. 그죠? 네. 맞죠. 그러면 이 가격 이론을 붙여야 돼요. 셀트리온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라면 난 사놓고 연말까지 가져갈 거예요. 굳이 여러 종목 할 거 없이 그냥 셀트리온만 나 가져가고 스트레스 안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끌고 원래 가는 거 돈도 같아요. 없고 100% 투자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지금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을 주는 거죠. 셀트리온 저력을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20만 원 때는 가겠어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책과 이 정책이라고 해요. 정책 수혜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책은 이제 정권이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과 지금 현 정권의 차이에 어떤 업종을 미루냐, 어떤 업종을 정책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되게 중요해요. 전 정권에서는 그 원전을 되게 안 좋아했죠. 그다음에 현 정권이었던 정책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원전을 지금 조금 정책으로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정책의 수혜주가 뭐냐? 예, 이런 것들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은 그런 그 전 정권 때 되게 많이 올랐던 주식이 셀트리온 플랫폼, 제약바이오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죠? 제약주 많이 올라가고, 또 특히 셀트리온이 그 주도주였었잖아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혜를 못 받던 기업인데 다시 또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책주예요, 정책주. 그래서 이 정책을 봤을 때 저희가 볼 때는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좀 왜요?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지난 주주를 해서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제약바이오 자사주도 많이 사고 해서 수박도 하고 하니까 좀 핀핀트라도 미국이 해서 잘 될 거 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걱정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버넌스라 그래요. ESG라고 하는데 이 거버넌스 타이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주주를 얼마만큼 생각하냐,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많이 쓰냐. 근데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관련주를 가만히 보면 특히 바이오 관련주 주주 생각 절대 안 해요. 주가를 어떻게 해서 올려서 어떻게 팔 생각을 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개인들의 실망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요. 어쨌든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그 거버넌스, 이 임직원들의 마인드가 정확히 잡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고민들, 그 다음에 이제 업황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겠지만 그 주주를 생각하는 그런 환원 정책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이 고비를 잘 넘긴다면 주가는 좀 더 다시 한번 레벨단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주가라는 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이 시청자님이 하신 가격이 30만 원대는 뭐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20만 원 밑에라면 우리가 좀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20만 원 넘어가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 안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비중이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좀 줄이고요. 나머지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연말까지 이 종목 저 종목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 종목 저 종목 사봤자 손을 많이 봐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냥 이런 종목 싸게 사서 그냥 내가 한 연말까지는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내시고요. 근데 20만 원 올라오면 내가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알겠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거 사지 말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지금 목소리를 들어보니 좀 연세가 좀 계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 이제 주식을 살 때 조그만 거 사지 마세요. 그냥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 뭐 LG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요런 안에서만 가장 많이 떨어질 때 사놓고 시간을 주면 수익을 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강연회가 있죠. 네, 오늘은 수요일, 내일은 부산으로 갑니다.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눠요. 근데 한결같은 게 뭐냐면 이제 심리적인 거죠. 센티라 그래요. 그다음 펀드라고 하죠. 펀드멘탈, 센티멘탈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 센티 쪽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이제 멘탈 코칭이라고 하는데 이 멘탈 코칭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것들은 이제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들어야 되는 전제 조건은 얼마만큼 시장에 오래 있었냐, 얼마만큼 경험을 가지고 있냐, 얼마만큼 암묵지를 가지고 있냐,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연회 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못한 얘기들, 방송에서 못한 얘기를 강연회 때 많이 이제 전달해 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이번을 위기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 많이 해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이제 안정화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리스크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걸 제일 두려워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라 그래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내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의 무게를 두고 된다라는 거고요. 설령 깨진다 해도 2,400 언저리에는 우리가 물량을 좀 늘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시장은 당분간 조정이 좀 깊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되게 깊게 들어가면 이제 이 트럼프의 정책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주가 관리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 시장이 되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중간 선거의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같이 트럼프 일기 때처럼 주가가 떨어지면 투에서 글을 올려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미국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점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서학 개미 분들이라고 하시죠.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잘 가던 주가가 이렇게 또 폭락이 돼서 많이 힘들어 하실 건데요.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이제 무게중심을 주는 게 올해는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국내 시장 포인트를 잘 잡아서 대응하는 전략이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현대 로템이고요. 매수가 매수가는 9만 원이고 비중은 40%입니다. 아, 9만 원에 사셨어요? 예.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최근에 샀어요? 아니면 좀 되셨어요? 이게 제가 그 3월 총가에 샀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목표가 보면은 뭐 15만 원, 16만 원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요새 시장이 불안하니까는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문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10만 원 언저리에서 샀는데 15만 원 간다는 리포트를 보고 사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이 3만 원대 15만 원 간다고 목표가를 썼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맨날 목표가를 쓰는 거는 왜 고점에서 목표가를 저렇게 쓰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니 3만 원대, 5만 원대, 4만 원대, 15만 원 줬으면 우리 개인들이 살 때 샀는데 굳이 여기 9만 원, 10만 원 언저리에서 목표가가 15만 원 간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사게 되죠. 근데 누가 팔아요? 외국인 기관들이 팔아요. 그다음에 떨어진다는 매도 리포트가 없잖아요. 예. 리포트 이거 떨어지고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리포트, 수정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리포트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저 예. 4만 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를 위한 이 리포트가 나온다면 4만 원, 3만 원에 써가지고 15만 원 갈 거니까 지금 사세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꼭 항상 우리나라 리포트는 저 10만 원, 한미반도체도 18만 원, 17만 원에 리포트 30만 원 올려놓고요. 또 현대로템도 예. 지금 10만 원대에서 15만 원 간다 그러면 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절대 안 사요. 주식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페이퍼가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게 돼요. 예. 그럼 거기다 또 외국인 기관들 팔고요. 그럼 개인들은 예. 사자마자 고점에 물려서 또 몇 년 고생하고요. 이렇게 되는 게 패턴이거든요. 그다음에 예. 이 자리는 밑으로 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페이퍼가 정답이 될 수 없고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지만 이 예. 패턴들이 있어요. 이 패턴들은 어떻게 보냐. 이 고점을 논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에 가면 이제 시세의 변화에 시그널이 나와요. 그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땐 이제 많이 올랐죠. 이게 이제 2만 원짜리가 12만 원까지 올랐던 종목이니까 엄청 많이 올랐죠. 그죠? 우리 시청자님 예. 사신 가격이 어떤 건가 보세요. 자, 여기 1번 있고요. 여기가 2번 있고요. 요번에 3번 있어요. 몇 번에 사셨어요? 3번 가격 아니에요? 예, 그 3번. 예, 그렇죠. 그 가격. 예, 예. 3번 가격 아니에요? 예, 그죠? 맞습니다. 한 번 예. 올라갔고, 2번 올라갔고, 3번 올라갔어요. 3번이면 어때요? 3자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1번, 2번, 3자. 3자라는 심리가 사람들 되게 많이 건드려요. 그게 이제 혼마라고 있어요. 이거 이 캔들을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캔들, 이 주식 그래프를 만든 사람이에요. 250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3자의 변화가 되게 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 3일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죠? 3일만 버티면 우리가 6일 가고 3개월 가고 6개월 가요. 그 다음에 인턴을 가만히 보면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주죠.
그다음에 1년의 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개월마다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3자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근데 이 자리가 꼭지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왔죠. 이게 끝자리예요. 끝자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얼리어트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개의 파동이 나오면 사람들은 변화가 생겨요.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이제 쓰리파동이라 그러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또 정답이 되냐?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이런 종목의 대다수가 주가가 빠져요라고 하는 것들은 월봉에 답이 있어요. 월봉에 보면 윗골이 길게 숏 강하게 움직였었죠, 여기요. 여기 월봉이거든요. 이게 저번 달에 세게 슈팅이 나왔어요. 주가의 꽃은 빠질 때도 하락의 끝파동이라고 그래요. 한번 세게 밀어요. 이렇게 쫙 막 주가가 빠지는데 막 한 번 더 세게 밀었다가 꼬리가 들어서 전환 포인트가 나와요. 그다음에 고점에서도 이제 휘날리를 한번 시세를 세게 빡 내요. 그죠? 그다음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음봉이 나와요. 그건 뭐냐? 이 위에서 판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팔기 시작한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이 들어갔어. 그 이유는 리포트를 믿고, 그죠? 근데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가 올라가면 되지만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많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멘토님 네.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요? 네.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이거 밑으로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고점에 대해서 월봉을 볼 때 윗꼬리가 길게 나오거나 그다음에 음봉이 위쪽에서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시그널이에요. 밑에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거 어떨까요? 지금 딱 매수 언저리 약 수익이잖아요. 예. 한번 반등 들어 월요일 정도 파세요. 월요일 알겠죠?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 월요일 정도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가격을 보면 한 번 더 양봉이 들어올 거예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요 자리거든요. 그때 팔고 관망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있다면 수익을 챙겨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밀리면 좀 많이 밀려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특히 화요일 정도, 월요일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정도는 반등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매도 치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저 멘토님 진정한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코리안 리오. 코리안이 사셨어요? 이 재보험사인데 이거. 예, 재보험사. 네, 맞아요. 저거 해가지고 8,500원 때부터 참여해가지고 네. 배당도 받고 무상도 받고 했거든요. 네. 근데 요거가 지금 그 M&A 관련 뉴스도 나오고 그래서 좀 길게 보려고 그러는데 한 8,500원이나 그 정도 9,000원 그렇게 보는데 그거를 갈 수 있을는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8,000원에 20%. 이거 팔아야 돼요. 예? 팔아야 돼 이거. 매도해야 돼요. 왜?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이게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하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 얘기한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주가가 다 반영이 됐어요.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일어날 일들을 먼저 땡겨오거든요. 그게 이제 기대감이에요. 그게 이제 6개월치를 선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와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일들을 먼저 갖고 와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경기가 좋아요. 먼저 반영이 돼요.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막 주가가 먼저 떨어지다가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면 올라가요. 다음에 이제 올라갈 기대감 때문에 이게 이제 기저효과예요.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지금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한번 쫙 보세요. 여기 보면 이쪽 가격이 어때요? 떨어지죠. 그다음에 여기에 오면 가격이 떨어지죠. 또 여기 오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다음 또 여기 왔더니 가격이 뚝 떨어지죠. 맞고 떨어지고. 네, 맞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볼 때 되게 힘든 가격이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06년부터 시작했던 이 가격이에요. 그죠? 이게 패턴이에요. 이 종목의 패턴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종목에는 외국인 기관들 이런 그 메이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면 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정도 되는 종목들은 이 개인들이 예. 져서 사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가총액 1조가 예. 넘어갔다 그러면 일정한 패턴대로 움직여요. 이게 이제 로직이라 그래요. 로직 매매가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오면 자동적으로 사고요. 이 가격에 예. 오면 자동적으로 팔아라 라는 게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9,000원 언저리 있죠. 이 자리는 로직이 박혀 있는 자리예요. 매도예요, 매도. 이걸 넘어가기 예. 위해서는 시장이 되게 강력하거나 이 종목에 예. 되게 큰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예. 이제 떨어지잖아요. 예. 떨어지는 이유는 그 주가가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로 바뀌는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밑으로 갈 경우에 어느 선까지 보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선생님 봐봐요. 이렇게 보면 이거 어디까지 가는 봤는지 봐봐요. 1차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의 네. 툴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과거의 흔적을 보고 현재를 우리가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윗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여기를 놓고 박스권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 위 아까 얘기했던 요 자리에서 떨어지면 이 10,000원짜리 8,000원 라인에서 반등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그죠? 아니면 뭐 여기 정확히 6,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6,000원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6,000원에서 반등이 들어오고 또 6,000원까지 맞고 밀려요. 그러면 여기서 떨어지면 6,000원까지 떨어졌다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켜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예 밑에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더 유리한다는 조건이 맞는 거고요. 이 자리는 밑으로 밀려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소유가 들어가는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나쁘다? 이 종목이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격 이론을 봤을 때는 지금 위치 자체는 밑으로 밀릴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는 타점이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00원 정도에 왔을 때 사는 게 더 퍼펙트하다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손실 구간인데 그냥 전부 다 끊는 게 나아요? 아니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낫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잘 봐봐요. 네. 내가 주식을 이 종목은 아니고 다른 종목을 살 수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얼른 팔고 나오는 게 아니 나아요. 이거를 네. 왜냐면 작년에도 해서 재미 보고 그래서 좀 길게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럼 시간을 투자하는 게 낫겠죠. 왜 그러냐면 네. 6,000원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면 이 종목은 무조건 박스권이에요. 이 사이클이 길면 2년, 3년 걸려요. 여기서 올라오는 시간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여기 이제 올라오는 사이클을 딱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종목 딱 이렇게 올보면 요 사이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한번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2016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격이 올라오는데 한 9년 걸렸어요. 지금 전 고점에서 이 고점 오는데 몇 년 걸려? 9년 걸려서 9년. 그죠? 여기 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점에서 조정이 들어오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밀렸다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고점에서 밀려 있는 것도 2, 3년 정도 계속 밀렸고 다시 저점 잡고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반등 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반등했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은 이제 시장을 봐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꺾였어요. 이거 잘못하면 더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에 이제 월요일은 조금 시장이 무겁고 화요일 정도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값이에요. 7,900원 라인. 이거 한번 이렇게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이 중간값이거든요. 이 라인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종목 정리할 것 같아요. 이걸 제가 가지고 있다면.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요거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싼 종목 되게 많이 있고 이 종목은 4,000원부터 9,000원까지 8,000원까지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이제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 종목만 두시지 말고요. 살짝 돌려보면 정말 싼 주식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5,200원이요. 그래요? 좀 오래 가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거 단기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장기로 가신 거예요? 좀 오래되셨죠? 작년,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좀 오르다가 또 요즘에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 좋으니까 또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가벼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 종목을 볼 때 이제 사이즈를 봐요. 이 사이즈와 그다음 업종을 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민감주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심을 놓고 우리가 다 봐요. 거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네. 많이 이렇게 쳐졌죠. 작년부터 쳐지게 됐죠. 그러면 이 종목도 따라가서 움직여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하반기 있잖아요. 상반기 이제 지나가게 되면 하반기 이제 4분기부터는 업황이 좀 살아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반도체예요. 시장이 많이 조정해졌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종목군을 찾는다면 이 반도체 소분장, 그다음에 AI 이런 쪽이에요. 이게 이제 조정의 끝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은 이 단봉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분봉을 보면 한번 분봉 보세요. 좀 뭔가 이 흐름이 이렇게 강하진 않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1분봉을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뭐 흐름이 좀 빠르진 않고 막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봉 자체가 맞습니다. 예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래요. 이제 거래가 작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가 작다는 거는 이제 단순한 거래가 작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호가의 배열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봐봐요. 그런 그 지렁이라 그래요. 지렁이 같이 막 지저분한 종목들을 여기 봐봐. 호가 배열 봐봐요. 12주, 52주, 한 주, 3주 막 이러죠. 호가가 어때요? 네네. 없지 않아요? 네,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그 아까 분봉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제 단봉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봉 자체가 길지 않죠? 단봉.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서 시세의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추세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 변동성을 빨리 본다라고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저점 타점을 잡아서 내가 한 6개월, 1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라면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실적도 좋고 업황이 회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래보다 솔직히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업사이클이에요. 그래서 4월 넘어가면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과 AI 쪽은 한 번 더 레벨 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이 자리에서 좀 더 사서 이제 좀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살 때는 어떻게 되냐? 내가 10% 산다면 떨어질 날 있잖아요. 시장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떨어지는 날마다 1%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11동도 살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알겠죠? 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이걸 쓰면 돼요.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잡으면 돼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근데 시간을 주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가격이라면 좀 끌고 가고 손해보고 나오지 마세요.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1, 2부가 끝났네요. 이제 저는 강연회 장소로 갈 거고요. 이제 강연회 주말에 뵙도록 하고요.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